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카푸어님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카푸어님이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참고로 이 썰을 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마을버스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경력 쌓고 최근에 김포시에 있는 시내버스로 합격을 해서 견습 기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썰은 견습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조금 저 카푸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견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내버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나 시내버스 중에서 김포시, 소위 킬포시라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경험담을 보내주신 카푸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타는 면접에 대해서 썰을 풀었고 2타는 이젠 노선 견습에 대해서 썰을 풀까 한다. 견습 전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 있다. 준비물: 증명사진, 증명사진 구매,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지정병원 신체검사 확인서. 참고로 신체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2만원 주감. 그리고 나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는 견수표들을 들고 매일 배차 실출근. 근데 여기 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은 예전 조소 마을버스 때 마냥 동네 어르신 마냥 푸근하신 분들이 아님. 진짜 포스 장난 아님. 특히 관리부장님은 변호인의 곽도원 아저씨 같으셨고, 관리소장님은 천호진 아저씨 보는 것 같았음. 하루종일 인상 팍팍 쓰고 계시다 보니까 괜히 말하면 욕 처먹을 것 같았음. 첫날에 노선 2바퀴 돌고 퇴근, 둘째 날에는 다시 노선 돌고 점심 먹고 내가 직접 버스 끌고 필드 도름, 셋째 날에도 필드 도름. 예전 조소 마을버스 때는 노선 이틀 만에 마스터 뗐는데, 여기 킬포는 지리도 처음 접해본더러 씨발 노선만 왕복 70.1km, 왕복 운행 소요시간 3시간 25분에 정류장만 104개, 정류장을 통째로 다 외워야 돼. 그리고 가끔가다 녹슬어서 다 부서져가는 정류장 팻말도 있으니 주의해야 됨. 진심 잘못 보면 모르고 정류장 쌩 까고 가는 사고 생김. 그리고 중형차에서 대형차로 바꿔 탄 소감은, 중형차는 백미러에 버스 뒷바퀴 끝이 안 보임. 하지만 대형차는 백미러가 진짜 꽉꽉 들어참, 끝이 안 보임. 후방 카메라 없음. 근데 중형차 마냥 디스코 팡팡 안 타서 좀. 차 진심 개 묵직함. 아, 그리고 전기버스에 대한 환상 가지지 마셈. 그냥 이쁜 쓰레기임. 킬포 버스에서 운영 중인 전기버스들은 국산차가 없음. 대부분 중국산 전기차들임. 충전 안 돼가지고 저속 충전되는 차들도 있음. 전기버스 엑셀이 진짜 예민해가지고 애기 다루듯이 살살 안 다루면 차가 미친년 마냥 급발진 심하고 개날뛰임. 아, 그리고 내가 직접 노선 계속 돌아본 결과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배차 간격 4, 5분 간격이라 뻘짓하면 앞 차량 순식간에 18분씩 벌어지고 뒷차량 30초 이하로 붙는 마법 생김. 참고로 내가 타는 노선은 무려 버스 인가 대수만 40세대 들어가 있는 노선이다. 씨발 존나 바쁘다. 매 탕마다 전쟁해야 돼. 아, 서울 쪽 넘어오면 공항에서 염창역까지 버스 중앙차로 구간이다. 서울 시내버스 막 제껴야 돼. 기사들 끼기는 까고댕이다 혹은 넥스트 레벨이라 부름. 공항 근처에서 사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임. 버스 전용 차로 정류장에 추월차로가 있는데, 원래 이 추월차로가 긴급 자동차 대피 용도로 쓰는 차도인데, 대부분 킬포 버스들이 네 알겠습니다, 서울버스 제껴 넘기는 용도 된 지 이미 오래됨. 우리 노선만 아니라
다른 킬포 노선들도 서울 시내버스 추월하려고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 아저씨 댕기는 킬포 버스 진짜 많음. 근데 이쪽 구간에서 서울 차량, 킬포 차량, 대형 사고 진짜 나는 곳이라 들음. 씨발. 그냥 견습이라서 조용히 눈치 봐가면서 천천히 가다가 사수 삼촌한테 서울차 안 까냐고 한 소리 들어서 눈치껏 옛날 조수마을 버스 때 다른 경쟁 노선 지선 버스들 정류장 뛰어넘듯이 몇 번 뛰어넘어봄. 근데 사수 삼촌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자기가 시범 보여준다고 내리라고 하더니 과감하게 안 발리하면서 RPM 레드존까지 풀악셀 치더니 마치 버스가 벨로스터 N으로 빙이 되더니 10.5m짜리 버스로 각딱 재가면서 서울 시내 버스들 칼치기로 뛰어넘을 때 오줌 쌀 뻔함. 그러더니 야, 서울차는 이렇게 해서 까는 거다 하시더라. 우리 회사차가 서울차를 외주타기 아저씨 추월하는 이유가 있다. 서울차를 추월 안 하면 앞차량 간격 심하게 벌어짐. 서울차들은 시간 많아서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신호란 신호는 다 뭉개고 다님. 인천에서 영등포까지 1시간 40분 줌. 근데 은근 시간 개짧음. 나는 견수 돌면서 요령 하나 터득했다. 일부러 다른 노선 킬포 버스를 앞세워 놓고 나는 다른 킬포 노선 버스 뒤로 댕김. 이거 은근 개꿀인 게 앞에 있는 킬포 버스가 서울차도 먼저 선방으로 뛰어넘는데 나는 그 틈으로 쫓아서 같이 뛰어넘는다. 손님 장사 안 해도 되니까 손님 많이 쌓일 일 전혀 없음. 내가 며칠째 견습 돌면서 느낀 점. 씨발 조소 마을버스들 정류장 잡으려고 밟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너무 위험하고 아슬아슬했었다. 하루하루가 외줄타기 인생임. 칼치기 구간이 존나 많았다. 공항 쪽 구간이 좀 지랄맞은데 전용차로 끝나자마자 바로 우회전인데 씨발 급 칼치기 해야 됨. 칼치기 안 되면 사거리 우회전을 못함. 이쪽에 은근 젊은 기사들이 있었고 대부분 과거 카푸어 경력 있는 기사들이 많았다. 늘 하는 얘기가 할부 몇 개월 남았다 얘기 많이 들음. 회사 관계자들이 사람 좀 몇 명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한다. 밥 존나 맛있음. 직원 주차시설이 진짜 깔끔히 정비 잘됨. 고령 주차장 처리 가라임. 내 개인 시간이 마을버스 때보다 더 없다는 거 각오해야 됨. 하루 15시간 근무 휴무인데 이날은 잠자기 존나 바쁠 듯. 고위분들 꼰대짓에 아랑곳하지 말고 사고 없이 내 할도리만 다 하면 터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강철 멘탈 필요. 이상으로 킬포버스 후기 2탄 견수편을 마치며 3탄은 단독 운행 편에 대해서 연재하겠음.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잘하고 계시네. 한동안 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혹시나 이분 또 뭐 사고 친 거 아닌가 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런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렇게 뭔가를 달고 오신 분은 카푸어님이었어. 그래서 뭔가 뜸해가지고 장난이도 그렇겠지만 그동안 카푸어님의 어떤 경험담의 사연을 쭉 읽어본 사람들 이분 또 뭔가 쳤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건 없었네요. 이 경험담만 들어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체 검사는 원래 비쌉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신체 검사는 비싸요. 신체 검사는 어느 병원에 가는 똑같은 거니까 아마 이게 이 신체 검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신체 검사는 똑같을 거예요. 나는 시내버스도 나는 이제 나는 사고 안 나면 철밥통 직장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에 준한 신체 검사서를 요구할 거예요. 예, 아마 키 몸무게 아마 공무원 제가 예전에 경찰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경찰 공무원들도 이제 서류 낼 때 공무원 신체 검사서라고 내거든요. 저것도 한 5만원, 7만원 해요. 싼 데는 3만원하고 비싼 데 8만원까지 합니다. 병원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저는 5만원 주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키, 몸무게, 그냥 일반적인 건강검진이랑 거의 똑같이 합니다. 키, 몸무게, 그리고 청력검사, 시력,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찍고, 흉부 엑스레이 찍고, 그게 다일 거야 아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예. 많이 안 하는데 비싸요. 많이 안 하는데. 예. 아마 제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거 그냥 다 한다고 보시면 돼. 건강검진 하는 거. 건강검진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차이 없어요. 단지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그거잖아. 우리 왜 세약 검사 책 같은 거 펴가지고 숫자 읽는 거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책 같은 거 펴가지고 거기 무늬 같은 데 보면 숫자가 박혀 있잖아. 그거 읽는 거 그거 있잖아. 세약 검사 그거 하고, 그리고 왜 우리 현혈할 때 보면 여기 지문 있는 데다가 톡 튀겨가지고 피 뽑잖아요. 그 혈액 검사. 예. 이거 그 뭐야, 건강검진 때 다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똑같이 하는 거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돈을 내고 하는 거죠, 돈을. 예. 건강검진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냥 공짜로 하는 거고요. 예. 이제 저 신체 검사는 이제 사설로 하는 거죠, 사설로. 예. 사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 좀 약간 반달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왜 저런 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관리하는 버스 기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버스 관리하는 차도 한두 대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 많으니까 당연히 포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곱게 얘기하면 안 될 거잖아요. 저 많은 기사들을 통제하려면 당연히 포스가 있어야겠죠. 복종시키려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복종시키려면 당연히 인상 푸근하고 넉살 좋은 사람보다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약간 좀 겉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좀 표독스러운, 찔러도 피 한 방울은 안 날 것 같은, 변호인의 곽돈 아저씨보다 나는 범죄와의 전쟁이 약간 곽돈 아저씨가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범죄와의 전쟁.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관리부장님은 변호인의 곽돈이고 관리소장님은 천호진 아저씨라고 했는데, 약간 포스는 그 범죄와의 전쟁 약간 최영배 같은 인물, 김판호 최영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들이 아무래도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특히 이 김포시, 킬포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킬포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여기 대구 분들도 많을걸. 경상도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경상도에서 이제 대구나 경산에서 일하고 싶을 때 그 자리 안 나니까 일로 넘어온 사람도 많을 거야. 예, 킬포시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예, 경상도 쪽에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예. 근데 좀 이제 버스 기사들 중에 젊은 사람들 이제 나이 먹고 좀 까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면 아무래도 포스가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을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낸대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버스 기사 중에서는. 지가 뭔데 지가 운전해봐서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시키려고 그래.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포스 있는 사람이 저 관리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됐고. 음, 약간 스파르타 치고 가르치네요, 스파르타. 예. 근데 이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 야, 104개, 와, 상상이 안 된다. 대구가 한 70개 정도 될 것 같아. 60개, 70개. 한 번 운행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왕복 운행이라고 하는 거, 순환 노선인가 보네, 순환 노선. 그러니까, 한 바퀴를 이렇게 쫙 도나보네요. 그러니까, 편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종점에서 다시 한 바퀴 싹 돌고 동점으로 오는 건가 보네. 예, 왕복 운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편도로 갔다가 다시 반대에서 하는 건가? 왜 버스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편도로 끝까지 가는 게 있고, 아니면 순환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한 바퀴를 그냥 돌고 다시 원위치대로 오는 게 있잖아요. 카포디움은 뭔지 모르겠네. 순환일 것 같기도 하고.
편전인지 순환인지. 예. 야, 104개. 그리고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106개요. 와, 눈썰미가 있어야겠네. 이거 참 씁쓸한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버스를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네, 다르게 얘기하면.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기버스를 만들고 있지만 상용화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네.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번에 이거 끝나고 이 요소수도 그렇고 이 전기도 그렇고 중국이 선두를 쳤네요. 버스 쪽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킬포 버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전기차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어... 근데 중국이 전기차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을 했어. 개발을. 이게 왜 비싸냐 하면요. 이게 왜 비싸냐 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이게 대량 생산이 안 돼. 전기차가. 개발비가 많이 들어오고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가 비싸게 받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개발비가 적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싸게 지겠지만 지금 현재 아직 완전히 상용화가 풀린 게 아니다 보니까 특히 버스는 그런가 보네. 이제 세단 쪽 있는 전기차가 좀 이제 대량 생산화 되고 있잖아요, 서서히. 근데 버스는 아닌 것 같네, 아직까지. 비싸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만드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물론 더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비싸다는 얘기는 일단 개발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 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버스 회사들이 그 비싼 돈을 감수하고 차를 들이는 게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뭐 그거야 뭐 차차 이제 나중에 알아가면 되는 거고. 야, 배차 간격이 4, 5분. 상상이 안 되네요.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좀 카폰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구 시내버스 기사들은 굉장히 좀 그분들은 죄송한데 수월 널널한 편이네. 대구는 4, 5분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카폰이. 대구는 평균 배차 간격이 13분입니다. 13분이에요. 13분에서 한 16분, 18분 사이 상관이에요. 뭐 지하철이야 한 6, 7분? 5분도 아니야. 지하철도 한 7분? 버스는 10분 이하가 없습니다. 10분이 없어요. 네. 10분이 없어. 한 13분에 15분 사이. 이게 배차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앞뒤 간격을 맞춰야 된다는 거잖아. 빡빡하다는 거잖아, 이게. 안 그래요? 배차 간격이 길면 좀 늦게 가거나, 예, 대구는 버스 내가 설명해 줄게. 대구는 10분이 없어요. 10분 이하가 없어. 예. 한번 찾아볼까? 101번 버스. 대구 시내버스 20분짜리도 있는데, 뭐, 시내.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볼까? 배차 간격이 얼마나 남은지. 자, 101번 버스가 23분이네요. 가장 101번 버스가 한 15분이네요. 101번이 803 하는 버스거든요. 이게 대구 1바타 버스 번호로. 자, 156번.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자, 156번 17분이네요. 17분. 그래서 대구는 아시잖아요. 대구는 놓치면 굉장히 리스크 커요. 그래서 대구에서 지각 많이 해요, 학생들이.
대구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교복 입고 후다닥 뛰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지각하거든요. 이것도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옛날에 카푸원이 옛날에 진짜 심할 때 언제지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대구에 아마 아실 거예요. 424번 버스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404, 420. 이게 아마 대구신 분들은 악명 높은 버스야. 왜 악명 높은 버스인지 아십니까? 그게 1시간이에요. 1시간. 배차한 거짓말 1시간 넘게 걸려요. 404번. 전설의 404번이라고 있어요. 와. 그게 7시 10분에 버스 놓치잖아. 8시 반에 와요. 불에 안 치고. 그 한 대 놓치면 지각이야. 정말로. 1시간 넘었어. 옛날에. 저희 탈 때. 그게 나아지고 나아진 게 이 정도예요. 아마 서울이 이렇게 했으면 난리가 났겠지. 야. 자, 보면 204번 버스도 배차 간격 15일. 15분. 자, 내가 대구 노선 얘기해줄게. 204번 15분. 휴일날 22분. 자, 주말에 22분이에요. 이거 사람 적게 타는 버스가 아니야. 자, 234번 16분. 자, 240번 15분. 자, 봐봐. 15분 밑으로가 없죠? 자, 15분 밑으로가 없어요. 주말 20분이야. 자, 카폰이 더 중요한 게 평일이 15분이고 주말 20분. 예, 주말 20분이에요. 자, 300번 15분, 휴일 22분, 61분. 자, 323분 14분, 휴일 18분. 예, 널널하죠? 예, 널널하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빡빡하네. 410번이 평일 11분, 휴일 15분. 이거 많이 타나 보다. 527번. 자, 10분 밑으로가 없다니까? 이거 20분이네. 자, 자, 평일날 10분, 휴일날 11분. 자, 730번, 평일날 14분, 19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구 시내 같은 게 평균적으로 배차간게 15분이에요. 근데, 대구 분들은 노답이 아니라요. 그나마 좋은 게 뭐냐면, 대구는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만약 놓치면 환승해서 타면 돼. 선택지가 많아. 그러니까 버스, 저 한 대 놓치, 저 한 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 한 대 놓치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하철 이제 지상철 경유한다거나 아니면 버스를 갈아타기나 아니면 급행을 타면 돼요. 그러니까 노선이 대신에 대구는 좋은 게 뭐냐면 번호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급행도 있고 순환도 있고 고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가는 게 가지수가 한 가지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보통 대구 사시는 분들은 플랜 1, 플랜 1, 2, 3을 다 해놓고 만약 저 버스 놓치면 뭐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지하철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회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근데 배차 한 개 5분이라는 거는 진짜 빠듯하다는 거네. 진짜 빠듯하다는 거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상상이 안 돼, 이게. 상상이 안 돼. 예. 야, 매일이 전쟁이네, 매일이. 그리고 주말 일하다가 평일날 돌아가면 적응 안 되겠네요. 적응 안 되겠네. 와, 참. 그리고 특히 고학역을 정말 조심해야겠네, 고학역을. 왜냐면 고학역에서 칼치기 안 하면 이 5분 간격 텀을 더 이상 내가 봤을 때는 유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왜 킬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킬포시라고 하는 건지. 예, 목숨을 담보라는 거기 때문에. 킬포라는 어떻게 보면 별명 만들어준 여기 구간이네요. 예. 예. 킬포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예, 목숨을 담보를 하지 않으면 버스 간격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킬포. 예. 그래서 버스 타시는 분들도 약간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킬포 버스 타면. 예. 아슬아슬하게 지난 거고 신호 다 까고 댕기니까 그때 한번 봤잖아요. 카푸어니 까레라이스 TV인가? 그때 왜 그 시내버스 기사분 젊은 기사분 나왔잖아. 그분도 아마 킬포에서 경력 쌓고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은데 어? 항상 목숨 거는 기분이었다고. 예.
날 수밖에 없겠네. 아니, 이게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배차 간격이 너블한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적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뭐 길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와, 칼치기 할 때, 와. 역시 킬포네요. 명불허전 킬포네. 야. 이거 다른 지역에서 시내버스 하시면 적응 안 되겠다, 이거. 경력자라 하더라도 적응 안 되겠네, 이게. 뭐 지방에서 킬포시로 올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없다고 보는데, 예. 적응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타이트하고 위험 구간이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매일 하는 건데, 하루도 안 거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기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아, 참. 칼치기 구간. 그렇죠, 이게. 특히 공항 쪽에서 목숨을 건다는 거잖아요. 공항 쪽에서. 예. 카포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절대 이분들하고 같은 전철에 밟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전철에 밟으시면 안 돼요. 자랑이 아니야. 할부 몇 별 남았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사도 있구나 그냥 하고 넘기시면 돼요. 회사 관계자들이 사람 좀 몇 명 구해달라고 이걸 볼 거란다. 그리고 여기 이 카포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봤다고 내일 볼 수 있을지 한 달 뒤에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비전무님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어? 너희도 이렇게 카포짓 하는 애들 알지? 알아. 어? 딱 보니 카포 딱 계산 때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카포들 여기 많이 비비는데 그만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너도 똑같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보안이 너도 보니까 여기저기 끄는 거 보니까 어? 여기서도 끄여가지고 얼마 못하고 보따리 싸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같아. 너 같은 애들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약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예. 저분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카푸어드처럼. 내가 봤을 때 저분들 1년 뒤에도 이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내버스 회사가 사람이 모자른다? 물론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하려고 들어왔다가 예. 밥 맛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당연히 더 없죠. 하루를 날리는 건데. 어, 하루 곱빼기 근무 아닙니까? 하루 곱빼기 근무하고 다음 날을 쉬고 하루 곱빼기 근무하고 다음 날을 쉬고 그 직원들 휴게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가봤어요? 직원들 휴게실이 따로 있을 텐데 기사도 휴게실 거기 좀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TV 같은 거 해가지고 자려면 이불 까고 좀 잘 수 있지 않나요? 아마 쪽잠을 자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컨테이너에다가 뭐 TV 하나랑 이제 뭐 어, 전기장판 하나 끌어놓고 근데 제가 그 카퍼님이 킬포시로 간다고 하니까 몇몇 시내버스 기사들이 앉아가지고 오셔가지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기사 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잘 됐다고 축하한다기보다는 왜 하필 거기를 갔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알아보고 가시지 왜 킬포시를 가셨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장강희도 보셨죠? 제이콥님도 그렇고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그랬어요. 카퍼님 알더라고. 카퍼님 아마 썰을 통해서 유입되신 분 같은데, 예. 차라리 나한테 물어보지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죠. 아니, 카폰이 그래도 뭐 킬포시를 하더라도 경기도 시내버스 들어가면 잘 된 거 아니냐 하니까, 시내버스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경력을 쌓아서 커리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여기 말고 다른 데 갔을 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킬포시는 그 경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시내버스인데. 이상하다? 다른 데는 지원자가 막 미어 터지는데, 기억나시죠, 장강님? 거기서 사고 안 나고 이제 쭉 커리어 유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버스 처음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얼마 안 하고 그만두면 다른 데서 거의 안 받아준대, 이게.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알아보고 좀 괜찮은 데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 하냐면, 아, 왜 하필 거길? 아, 킬포. 아, 나한테 물어보지. 꼭 킬포였냐? 예. 그래서 카폰이 이미 들어온 이상 있잖아요. 발을 뺄 수가 없어, 이제. 예. 예. 카폰이 잘 들으세요. 이미 이쪽으로 들어온 이상 발을 뺄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사고는 위험합니다. 내가 봤을 때 2년은 버텨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버텨도 2년은. 2년 버티고 나서 이제 도가 트고 했을 때 다른 데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의 이제 사고는 위험하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든 쇼부를 봐야 된다. 좋든 싫든 간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제 와서 발 빼는 건 어렵잖아, 이제. 그리고 어떻게든 전무님하고 그 이제 관리자분들 구워라 살만해 해야 돼요. 난 솔직히 말해서 카퍼님이 좀 그분들한테 좀 까리한 모습 안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 예. 카퍼님의 그 까리한 모습 좋아할 사람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딱 봤을 때 난 전무님이 그거 딱 보고 나서 너 카푸어거나 딱 집었을 때 난 너 같은 사람 제일 싫어 이렇게 딱 느낌이 왔어요. 예. 특유의 약간 좀 특유의 허파에 바람이 심하게 들어간 어, 폼 잡고 비싼 차에 정신 팔리고 예, 폼 잡으려 하는 그런 느낌. 제가 봤을 때 이 참 여기서 그냥 싹 다 빼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버스 기사 일을 할 거라면. 예. 이 정말 중요해요. 저번 사태도 그렇고. 특히 그런 분들한테 그게 딱 보이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설령 여기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 정말, 저 카푸어, 어? 지도 모르면서 돈 뭐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뭐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까냐게 하고 다니더라. 이 소문 나봐요. 거기 입김 세다면서요. 입김이 세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밑보이다가는 소문이 다 퍼진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킬코의 소문이 경기도 시내는 다 퍼질 거라 생각해. 아마 내가 봤을 때 관리부장 소장님, 그 전무님들, 아마 경기도 그 시내버스 조합에서 뭐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발이 넓을 것 같아요. 발이 넓었으니까 그 위치까지 갔겠죠. 그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 뭐 관리소장, 부장, 전무 이런 자리 그냥 뭐 아무나 꼬일 수가 없는 게 사람들을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잖아. 그럼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못 갔을 거예요. 특히 전무님은 아마 경기도 시내버스 바닥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돼. 예, 이 바닥에서. 예. 그래서 이참에 그 거품을 싹 다 빼야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빠지기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가퍼님이. 조금씩 빼셔야 돼. 조금씩. 조금씩. 제가 봤을 때 저 카푸어지 타는 사람들 뭐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계속 계실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시내버스 기사분들 중에 시내버스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카푸어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 소탈하신 분들만 봐가지고 그 보면 뭐 제이콥님이나 다른 분들도 그냥 시내버스 기사 한다고 뭐 특별하게 뭐 폼잡지 않잖아요. 그냥 월급쟁이다. 안정적으로 따로따로 월급 받는 그냥 회사에 소속된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분들 얘기하면 그냥 버스 그냥 뭐 차량은 그냥 출퇴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타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인드가 잡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 버스 시장에서도 내가 튀어봐야 특히 좋은 게 아닌 그 나쁜 걸로 튀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좀 더 운전에 조심하시고 본인의 좀 거품을 빼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안 보이도록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엎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이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서 어떻게든 사고 안 일으키고 불협화 안 일으키고 경력 잘 쌓아가지고 좀 인정받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쭉 있어도 되지만 나중에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일단 여기서부터 무조건 잘해야 돼. 여기서. 저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혹시나 뭐 또 무슨 뭐 트러블 때문에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또 나한테 고민 사연 들고 오는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저에게 왔을 때 걱정을 했어요. 다행히 그게 아니라서 저는 가슴을 써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조심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뭐 노선 때문에 칼치기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 확인하고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불협화음 같은 거 일으키지 말고 조용하게 한번 잘 운전해 봅시다. 잘 배워가지고 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승객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버스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경험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